자, 뭐, 일단, 뭐, 야간반은 뭐예요? 요 관문은 통과했어요. 무슨 관문 통과했어요? 뭐라고 써놨죠? 1차 관문은 통과했어요. 왜 1차 관문이 통과했다고 봐요? 버벅거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진도를 쭉 나가는데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1차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1차 관문은 뭐는 있다라는 거예요? 1차 관문이 따라온다라는 것은 뭐예요? 순발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순발력. 그러면 순발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문이 뭘까요? 응용력만 결부시켜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못 찾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아무 책이나 가져와서 사실 들어서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딱딱 찾을 수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공부 거진 7, 80%는 끝난 거야. 아무 책이나 가져와서. 그러니까 뭐예요? 또 뭐 작년 책 가져와서 듣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잘 따라오셔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뭐예요? 1차 관문은 잘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 아마 올해 꾸준히 하신다면 아마 자아개발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죠. 자, 93페이지 보니까 3번의 제작 청량의 구분입니다. 구분 동그라미 쳐놔봐요. 구분. 자,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구분은 뭡니까? 오늘 요즘 몇 세기에 살고 있어요? 21세기.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21세기라고 써놔요. 하도 안 해오니까 이렇게라도 해요. 그러면 21세기죠. 그러면 이렇게 건치면 돼요. 그러면 세부 청량과 무슨 청량이 있다? 기초 청량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예요? 13개. 그래서 13개에서 하나가 바로 기초 청량이고 12개가 바로 세부 청량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청량이다? 세부 청량이다. 나와봐야 그 정도 수준밖에 아니니까. 그러면 나와봐야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적 청량의 구분은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으로 구분된다.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경계 복원 청량은 기초 청량에 해당한다. 어때요? X. 무슨 청량에? 세부 청량.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의외로 청량 부분은 쉽게 우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근데 이제 거기 가로 1번에 이제 기초 청량과 가로 2번에 무슨 청량이 있죠? 세부 청량.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요. 그러면 4번에 가봐요. 4번. 지적 청량의 방법 찾았어요? 방법은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요 방법에 관련해서는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자, 이 방법은 청량 도구 이름이야. 그래서 청량기기라고 써놔요. 청량기기의 이름이 바로 청량방법이야. 어떤 기계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청량방법. 그러면 뭐 길거리에 산발이처럼 여러 청량자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평판이죠. 그래서 이걸 평판청량이라고 그래. 여기에다 전자를 대서요. 전자평판이 되는 거야. 만안경처럼 생겨서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게 경위청량이야. 전파기를 쏴서 청량하는 게 전파기 청량. 강파를 쏴서 하는 게 강파기 청량. 사진을 찍어서요. 무슨 청량? 사진 청량. 인공위성을 찍어서요. 무슨 청량? 이성 청량.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2개 정도는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특히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뭘까요? 그렇죠. 전자평판 청량이야. 이성 청량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성 청량 같은데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은 전자평판 청량이야. 그래서 이거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또 하나는 경의 청량 줄잖아요. 경의 청량은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우리 지적 공부에 경자가 들어간 게 뭐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연결해 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정리해 준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미 정도만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하나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지적기준점. 자, 지적기준점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딱 써놔요. 옆에다가. 그래서 아까 이렇게 써놔요. 자, 그러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이라고 딱 써놔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냈더니 자, 자꾸 틀렸다고 와요. 그래서 여기에다 써요. 이걸 이렇게 이걸 삼각점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삼각점.
그래서 선생님 오타가 나왔어요. 앞에 지적이 빠졌느냐? 아니에요.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 기준점은 눈으로 익혀요. 읽어봐요. 지적. 읽어봐요. 지적, 지적, 지적이야. 그래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그래서 과거에 모의고사를 출제했더니 선생님 오탄에서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줘. 복수 정답이 아니야. 지적 기준점에는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을 말한다. 이러면 X예요.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이 돼. 그러면 요 지적 삼각점과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건점은 어디에 있느냐? 보도블럭에 전부 못이 박혀 있어. 그래서 이게 제일 흔히 볼 수 있어요. 지적 도건점을 가장 흔히 봅니다. 지적 도건점은 정간거리가 50에서 300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땅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지적 도건점이 오밀조밀하게 박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비싸면 널찍널찍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루 뭡니까? 1시간 요즘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6,030원. 6,030원.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지적기준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량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야. 청량기간 계산할 때. 근데 우리 고수동은 몇 점이 기본이죠? 3점이죠.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뭐다? 하루 일당은 뭐냐? 4개가 하루 일당이야. 4개를 청량하면 하루가 가나 봐요. 그래서 4점마다 나중에 하루를 가산해 들어갑니다. 그럼 봐봐요. 한 점이 남았더라도 뭡니까? 하루 일당은 줘야죠. 그렇죠? 한 점 계산해도. 그러니까 기본이 4점이야. 4점이야. 4개가 바로 하루 일당이에요. 그 계산 방법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의미를 잡아놓고요. 자, 몇 개 이제 부연 설명을 한번 달아봅시다.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점을 빼봐요. 점을 뺐죠? 점을 빼서 청량으로 건쳐봐요. 뭘까요? 지적삼각 청량, 지적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도건 청량. 이게 바로 뭐다? 기초 청량이 돼. 그래서 여기 기준에다 박스를 쳐놓고 도깨비 방망이를 툭 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기초 청량이 되는 거예요. 기초 청량.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 청량이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다. 그러면 다음 중 세부 청량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래서 요 세 개를 툭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지적 삼각 청량과 지적 삼각 보조 청량과 지적 도건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 청량과 관련돼서 조심할 거는 아무도 개입이 안 돼. 얘네들만 관계가 있는 애들이에요. 나머지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X야. 여기에다 써놔요. 그래서 C하고 G라고 써놓으라고. CG. C가 뭐예요?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 그래서 지적 기준점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기준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한다. 어때? X.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이라. 그럼 제일 여기에서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지적 삼각점이잖아. 그러면 요거는 C가 관리해. 요거 두 개는 G가 관리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CGG 이렇게 온다고. 나중에 CGG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감각적으로 익혀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의와 관련돼서 첫 줄에 가봐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거기에다 줄 거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 지적 기준점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 청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청량 기준점을 말한다. 이러면 X가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뭐다? CG라는 거. 그래서 조심해 놓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제 선생님 잡아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작년에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 번 바뀌어가지고 출제가 안 돼서 다시 그대로 존치를 시켜놔요. 자, 몇 페이지가 있냐면 95페이지 3번으로 가봐요. 지적기준점의 표지 찾았어요? 예, 가로 1번에 밑에서 가로 1번에 지적기준점 표지의 설치 등과 고시 찾았어요? 여기에 자,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 기준점 설치 이전 복구 설가하거나 폐기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되며 지적기준점 표지에 대한 고시는 거기에다 행간편 딱 전화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자리에다 줄 서놓고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자, 작년에 이것 때문에 지적기준점이 좀 약간 높아심을 가졌는데 작년에 출제가 안 됐어요. 작년에 개정이 된 거거든. 여기 한번 봐볼래요? 여기 처음에는 뭐였느냐? 이거 읽어봐요.
지적삼각점 이거는 간보에 게재하도록 해놨었어요. 요거는 공보였었어. 근데 이걸 통폐합시켜서 뭘로? 공보 또는 인터넷으로 통폐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나와서 자 출제될 수 있는데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험 범위에는 세 군데가 있다라는 거야. 그 밑에다가 총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붙어서 거기에다 참고 표시를 딱 해놔요. 그 밑에다가 인터넷 홈페이지. 자 인터넷 홈페이지가 세 군데가 나오는데 자 지난주에 하나 배웠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첫 번째 어디에서 배웠어요? 지적공부 복구에서 하나 배웠어. 복구. 자 복구에서 뭐를 배웠느냐? 요거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밋입니다. 자 시군구 게시판 및 밋이에요. 인터넷 홈페이지야. 인터넷 홈페이지는 좀 생략할게요. 인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배웠어요.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배웠어요. 자,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배웠네요. 통지 간주에서는 뭐다? 시군구의 공보야. 여기는 공보야. 여기는 또는이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였었어요. 자, 세 번째는 지금 배웠던 청량성과의 고시야. 청량성과의 고시. 자, 청량성과의 고시에 대해서 지적기준점의 고시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아까 뭐예요? 읽어봐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야. 그래서 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그래서 작년에 요게 개정이 돼서 얘네들도 묻어가지 않을까 높아심을 했는데 그래서 다행히 출제가 안 됐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대다시 재도전을 하는 거니까 요 세 가지를 딱 총정리해 놔서 마무리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어때요? X가 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거야. 그러면 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러면 틀려요. 뭐라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야. 그러면 여기는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야. 근데 지적공부 복구 지난주에 배웠던 시군구 여기 게시판이네.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야.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세 군데에서 나오니까 작년에 요게 개정이 돼서 얘네들도 묻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총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세 군데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거 한번 딱 정리해서 마무리해 놓고 나머지는 읽지 마세요. 안 읽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 정리를 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렇게 의미를 잡아주면 어떤 문제도 자기가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서 자, 그러면 봐봐요. 저는 확인 문제 봐봐요. 여기 이제 25의 기출 문제야. 자, 봐봐요. 저는 읽지도 않아. 째려봐요. 틀린 것은 1번에 C지, 2번에 G, C, 3번에 C, 그 다음에 4번에 G, 5번에 지적 청량 수행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문제를 푸는 하나의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자세로. 그러니까 저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됩니다. 그런 의미를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적기준점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 어디에서 관련한다? CG. 그러면 C라도 요거는 C고 요거는 G라는 거 조심해 놓고 그러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기준점이다. 그 정도만 잡아두면 여기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97페이지 제3절 별표가 5개 나왔네. 별표가 5개.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이제 거기 보충으로 한번 들어가 볼래? 먼저 보충을 잡고 가자고요. 보충. 자, 지적청량 수행자 줄쳐놔요. 한국국토정보정사 플러스 지적청량업자를 뭐라고 그런다? 지적청량 수행자라고 그래. 그 정도는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신은 뭐였느냐? 바로 대한지적공사야. 그래서 제가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대한지적공사 명칭이 뭐로 바뀌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한지적공사를 그거 뭐 아크릴판으로 못 파서 돈이 없어서 돈이 없나 봐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다가 프린터로 글씨로 써가지고 거기에다 테이프를 붙여놨다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지적공사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니까 세금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해서 그거의 의미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제 그 밑에다 툭 쳐서 설립등기라고 써놔요. 밑에다 설립등기. 자, 지적청량업자는 지적소관청에만 시도지사 등록사항이라고 한번 써놔요. 자, 제가 이제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지적청량업자는 11가지가 있고 그중 지적청량업자만이 지적청량수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량업자가 지적청량수행자라 하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청량업자하고 지적청량수행자하고 달라요. 지적청량수행자는 지적청량업자로 특정 지어야 하며 지적청량은 특별시장, 강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되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지적청량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를 뭐라 그래요? 특별자치도지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제주도는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거야. 다 처리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자, 지적청량수행자는 시도지사 등록사항이다. 어때? X야. 그러면 청량업자 중에 시도지사 등록사항이 3군데가 있어. 사실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지만 봐봐요. 자, 지가 있고 공이 있고 일이 있어. 지공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공일 이게 뭐냐? 청량업자는 아까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1개가 있어요. 그 중에 시도지사 등록사항이 3개가 있어. 그게 뭐냐? 지적청량업자, 공공청량업자, 일반청량업자만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시도지사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11개 중에 3개를 빼봐요. 그럼 몇 개예요? 8개. 그거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하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11개 청량업자가 있는데 나머지 사유는 전부 제주도는 누구한테 등록하라? 특별자치도지사의 11개는. 그래서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다고. 다만 특별자치도라면 특별자치도지사한테 등록하라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11개는 전부 제주도는 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하라? 특별자치도지사한테 등록하라고 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적청량수행자는 누가 있다? 대한지적공사 아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누가 있다? 지적청량업자를 뭐라고 그런다? 지적청량수행자. 거기 오타가 하나 나왔네. 청량이 아니라 뭐다? 칭이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더니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가봐요. 1번 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 줄쳐놓고 포함이 제외. 그러면 지적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적청량 수행자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지적청량을 의뢰. 그러면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요 1번 조문은 3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속으로 읽어봐요. 속으로. 한 1분 동안 줄 테니까 자기가 이게 어떻게 출제해야 될 거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보고 자기가 이제 독해 능력이 있는지 보고 자, 그러면 3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라고요. 자,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 지적청량은 지적소관청에 의뢰해야 된다. 어때? X.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을 포함하여 지적청량 수행자에 의뢰한다. 어때? X.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2개.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 그러니까 요거는 지문으로는 2개가 빠져나갈 수 있고 요 자체도 단답 문제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번에 갑니다. 2번 동그라미 2번에 다음날 두 번째 다음날 줄쳐놓으세요. 수행계획서를 다음날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24일 때 우려먹었어. 동그라미 2번이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우려먹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날은 다음날까지를 우려먹을 수 있어. 그러면 다음날을 두자로 번치면 2일이죠. 그래서 다음날은 3일, 4일, 3일, 5일, 7일 이렇게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돼요. 그거 하나 잡아둘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4, 5, 6을 묶어요. 4, 5, 6. 4번, 5번, 6번을 묶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검사 기간이 길어요? 숙제하는 시간. 그러면 청량기간이 길어? 검사기간이 길어? 청량기간.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에서 4하고 연결을 좀 시켜놔요. 검사에서 4하고 4하고 며칠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청량기간은 4일이고 검사기간은 5일이다. 어때? X야.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은 청량기간이 길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5일과 4일은 외워야 돼. 자, 이번에 다만 동그라미, 5번에 다만, 계산 방법은 자, 다음 달에 우리가 넘겨놓고요. 작년 기출문제는 6번이야. 자, 지적청량 어뢰인가. 지적청량 수행자 서로 합의 동그라미잖아요. 자, 요 합의를 냄새를 풍겼어. 25회 때 출제되고 26회 때 출제됐어요. 그럼 봐봐요. 제가 지적청량 결과물이 급해요. 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빨리 청량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세상은 공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급행료를 타야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청량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량 인원과 청량 장비를 총동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하게 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 기간이요. 4분의 1은 무슨 기간이다? 검사 기간이야. 그러면 25회 때는 요 4분의 3, 4분의 1을 어떻게 장난쳤느냐? 5분의 3, 5분의 2로 장난을 쳤고요. 자, 그 밑에 6번 옆에다 써놔봐요. 만약에 자 6번 옆에다 예를 하나 써놔봐요. 자, 12일을 합의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12일을 하려 했으면 자, 청량 기간과 청량 검사 기간을 계산해봐요. 자,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계산해봐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4분의 3 곱하면 되죠. 자, 12일에다 4분의 3 곱하면 얼마예요? 9일이죠. 9일. 그죠? 9일. 자, 그러면 검사기간은 며칠이에요? 3일이죠. 3일입니다. 3일이 되죠. 작년에 12일이 안 나오고 20일이 나왔어, 작년에는. 그래서 작년에 강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과연 이게 10년 만에 나올지 안 나올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작년 동영상 한번 들어봐요, 촬영해서. 그러면 자기가 뭐 제가 안 그랬으면 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계산 문제가 드디어 나올 수 있는지, 10년 만에 나올 수 있을지, 안 나올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럼 뒷장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문제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거는 너무 쉬워서 안 나와 있네. 그래서 25회 때 기출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저기 5번 봐봐요. 5번 지문. 청량 어뢰인과 지적 청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청량 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검사 기간으로 본다. 찾았어요? 어디에 있어요? 98페이지 하단부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이 정도. 그러니까 완전 유아틱한 문제라는 거예요. 유아틱 문제.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하나 잡아놓고요. 그럼 쭉 올라와요. 쭉 올라와요. 자, 2번을 봐봐요. 동그라미 2번. 여기 이제. 자, 그거 중요합니다.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청량인,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의 경우는 읽어봐요.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까 검사 청량에서 제해두는 게 두 개. 무슨 청량?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근데 봐봐요. 자, 봐봐요. 자, 읽어볼게요.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학정 청량 검사하지 않는다. OX. X예요, O예요? 그렇죠. X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학정 청량이에요. 이게 모의고사 내보면 5개 지문에서 끊어오면 10명 중에 10명 다 틀려요. 왜냐하면 경계보건 청량이 너무 눈이 부셔서 뒤에 학정 청량이 뭐예요? 현황 청량인데 학정 청량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적학정 청량이 아니라 뭐예요? 지적 현황 청량이야.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모의고사에 출제하면. 선생님 맞잖아요. 그래요. 맞기는 뭘 맞아? 그리고 맞기는 뭘 맞아? 경계보건 청량, 요거 때문에 요 뒤에가 희석화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 무슨 청량이에요? 지적 학정 청량이 아니라 뭐다? 지적 현황 청량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자기가 실수 없도록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음 중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 다음 중 지적 측량 의뢰 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그래서 4번 지문에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 검사 측량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왜? 경계보건 측량에 너무 초점이 눈이 보셔버려가지고 진짜예요. 모의고사에 보면 거진 오답률이 90%가 넘어. 오답률이. 그러니까 그 지문 대고심에서 살려야 되고요. 자, 가로 2번에 갑니다. 가로 2번에 지적 측량 성과 검사 방법 검사 절차 1번을 좀 오래 살려놔요. 1번을. 동그라미 1번을 좀 살려놔요. 작년에 1번이 이제 뭐예요? 별표를 5개나. 동그라미 1번. 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이걸 별표를 5개 놔요. 왜 그러느냐? 작년에 개정됐어. 개정됐는데 추가될 줄 알았더니 작년에 추가가 안 돼서 올해 다시 뭡니까? 올라갔어요. 출제 경향이.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뭐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부 측량 결과도 면적 측정부 측량 성과 파일 등 측량 성과에 대한 자료를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되 그 성과에 대한 정확성의 검사를 받아야 되며 다만 지적 삼각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거기만 줄쳐놓으세요. 검사 동그라미 검사.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거였었어요. 잘 봐봐요. 다만 지적 삼각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조문이 바뀌고 나서 기억 니은으로 들어가 봐요. 기억의 면적 규모 이상 동그라미. 이상인 경우는 시지로 갔어요. 자, 시도지사로 갔어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야. 근데 니은에 가서 면적 규모 미만 줄쳐놔봐요. 면적 규모 미만은 누가 검사한다? 시도지사. 그래서 요거 만반의 준비태세를 놔야 돼요. 만약에 지적 측량 의뢰 절차가 나온다면 검사 측량과 관련돼서 요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항상 준비해놔야 돼요. 자, 지적 삼각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에 대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때? X 구분에 따라서 달라지게 개정을 해놨어요. 면적 규모 이상은 누구다? 시. 그 다음에 면적 규모 미만은 누가 검사한다? 지가 뭔데? 지적소관청. 요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자, 2개가 더 붙었어요, 올해는.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놔야 됩니다. 다음 중,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지적삼각 측량 성과와 경위 측량 방법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검사의 주체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뭐로 나와야 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는 시도지사였거든. 그래서 이게 조심해서 알아야 돼. 작년보다 별표가 2개 더 붙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럼 봐봐요. 확인 문제, 최근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거 가장 고전틱한 문제야. 토지 소유자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동그라미. 분할은 측량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면 누가 의뢰해? 지적 측량 수행자. 그죠? 1번 맞네요. 2번은 지적 측량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 측량에 의해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누가 제출해? 지적 측량 수행자. 3번의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을 때 측량 기간, 측량 일자 및 측량 수수를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 다음 날까지 누가 제출해? 지적소관청. 그래서 요 3번 지문이 우리 24회 때, 이 전에 출제된 게 24회죠. 지적소관청을 뭐로 공쳐놨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24회 때 2.5점짜리죠. 자, 4번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측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 4일을 원칙으로 한다. 지적 측량 의뢰인과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몇 분의 3? 4분의 3에 따르고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무슨 기간? 검사 기간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가요. 제4절 뭐라고 써놨죠?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요거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일단 거기 1번에 한번 봅시다. 1번에 뭐가 나와요? 지적 기준점. 아니, 미쳤어요. 지적위원회. 저도 이제 눈이,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오늘 또 질문이 와요. 선생님, 지적 기준점이 아니라 지적위원회입니다. 아, 눈이 많이 피곤해요. 오늘은 계속 수업이 돼서거든. 아침에 종로에서 강의하고, 여기 와서 좀 뭐예요? 촬영하고, 여기 또 저녁에 하야 돼. 오늘 뭐예요? 11시간을 강의했어요. 11시간. 그러니까, 어우, 그냥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자, 그러면 1번의 지적 기준점 보시죠. 자, 지적위원회입니다. 지적위원회는 옆에다 써놔요. 일단은, 자,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다. 심의 의결 기관이. 자, 지적 청량은 어디 있을까요? 가끔 있을까요?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써놨죠? 상설기관이야. 아까 축적 변경에는 가끔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비상설기관이고 얘는 늘 있어요. 상설기관이 되는 거야. 상설기관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지적위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써놔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자, 하나는 뭐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여기에다 점 찍고 국토교통부라고 써놔요. 국토교통부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이거는 시도에 두고 있어요. 시도.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얘는 뭐 하는 거냐? 중앙지적위원회는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를 하는데요. 적부 재심사. 얘는 뭐다? 적부심사가 돼. 그래서 지적청량 적부심사. 자, 그러면 중앙지적 항상 그러면 이렇게 잡아요. 동그라미를 살짝. 중앙은 재심사, 국토교통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지적은 지방, 그 다음에 심사, 그 다음에 시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제일 쉽게 출제된 데가 뭐예요? 언제 출제되느냐? 자, 18회 때. 다음 중 틀린 것. 시도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어때? X. 시도에 뭘 둔다? 중앙지적위원회야. 그래서 작년에, 자, 시도에 뭐다?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에 뭐야? 지방지적위원회죠. 그래서 18회 때 시도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해가지고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고. 근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작년, 재작년에 뭐다? 이 부분이 든 게 개정이 됐거든. 근데 여기 봐봐요. 등자라고 써놔요. 등. 자, 과거에는, 자, 작년, 재작년에 개정되면서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만 뭐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업무 범위가 작년, 재작년에 뭐다 4개가 추가돼서 그게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야. 그래서 과거에 요 등자가 별표가 3개였는데 출제가 돼서 이제 등자만 좀 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만 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은 나올 수 있어요. 적부 재심사 뭐다 등이야. 그러면 그 밑에 한번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1번에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거기 자 3번을 체크해봐요. 지적청량 적부 심사에 대한 무슨 심사예요? 재심사. 요게 하나 업무 범위가 요것밖에 없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추가가 돼서 간접적으로 출제됐다고. 1호, 2호, 4호, 5호 요게 연결이 돼서. 그런데 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것만 알아주시라고. 지문이 단답식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지문으로 한번 언급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봐봐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만 행한다. 어때? X. 등이 있다라는 거 4가지 업무. 그래서 단답식으로 출제돼서 그런 지문으로도 한번 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로 1번에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을 가요. 구성으로 갔어요. 자,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 동그라미 잖아요. 포함. 자, 10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위원회로 구성되고. 자, 2번을 열심히 읽고 계셔봐요. 동그라미 2번을 속으로.
자, 읽어보셨어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 원장은 누구예요?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죠. 그럼 만약에 위원장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 밑에다가 17년 재직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17년 재직. 그럼 17년을 재직했으면 이 원장 몇 년 하고 갔어요? 17년 했다라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거기 지적업무 담당과장 밑에다가 20년 재직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부위원장은 임기 몇 년 했어요? 20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원장 임기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4번으로 빠져봐요. 자, 4번을 어떻게 운치나 잘 봐요. 맥을 잡아야 돼. 이 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어때? X. 포함이 아니라 제외. 이런 키워드를 잡아둘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게 아니야. 2번을 기점으로 해서 요 4번을 살려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 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러면 또 작살 나버린다고. 그래서 그거 한번 캐치해 둘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가로 2번에 재척 동그라미, 재척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쳐놓고 그 위에 25회라고 써놔요. 25회 때 출제됐어요. 그럼 봐봐요. 이것도 더럽게 쉬웠어. 진짜 쉬웠어. 재척. 이것도 상식적으로 재척이라는 의미만 늘렸으면,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어? 재척이 뭐예요? 재척이 빠져라 소리야. 빠져라. 재척이 빠져라. 빠지라는 거예요. 빠져라. 자, 그럼 봐봐요. 손이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죠. 저 뭐예요? 제가 뭐예요? 지적청량위원회야. 위원회 위원장으로 딱 앉아있어요. 위원으로 앉아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청량이 잘못됐다고 와서 좀 조사해달라고 그러네. 심의 열결해야 되네. 그럼 누구한테 손들어줘요? 배우자한테 손들어주겠지. 그럼 잠시 빠져있어라. 이게 바로 뭐다? 재척이라는 거야. 재척. 해서 빠져. 그러니까 요 재척이라는 단어가 알았다면 우리가 충분히 요 단어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요 재척이 바로 뭐예요? 다음 중 재척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게 25회 때 출제가 됐고요. 자, 그래서 읽어봐요. 이 원회에 뭐라고 써놨어? 재척. 그 다음에 읽어봐요. 깊이. 읽어봐요. 해피. 그래서 행정사 2의 모의고사가 바로 행정사 2차 약술 문제 20점이 이원의 재척 깊이 해피를 약술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재척이라는 개념만 좀 잡아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차 볼 사람들 그 옆에다 참고용으로 써놔요. 자, 빠지는 기간이 무슨 기간일까요? 빠지는 기간이 재척 기간이라고 그래. 재척 기간. 그래서 재척 기간 맨 위에 1차 볼 사람들 재척 기간. 재척 기간은 뭡니까? 여기 빠지는 기간이네. 그럼 빠지는 기간이다. 그럼 재척 기간은 요걸 써놔요. 그래서 법정 기간이라고 써놔. 법정 기간. 요 법정 기간이 법률 규정이야. 그래서 법정은 법률 규정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척 기간은 빠지는 기간으로서 재척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 그런다? 법정 기간이라고 그래. 법정 기간을 읽어봐요.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은 판사가 알아 몰라? 알죠? 그러면 재척 기간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어때? X. 법원의 직권 사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민법의 문제를 풀 때 법정이라는 것은 재책기간이라는 재청기간. 재책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법정기간. 법정을 내자로 번째면 뭐예요? 법률 규정이라는 걸 잡아둘 거. 그러면 법정 지상권은 어디에서 파생되는 지상권이다? 법률 규정에 파생되는 지상권이라는 거야. 그래서 법정 기간, 법정은 법률 규정이야.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함부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법률이라는 거죠. 그러면 물권 법정주의, 명령과 규칙은 포함한다. 어때? X. 명령과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나중에 민법 배운 사람은 물권 법정주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미 출제가 돼서 재책이라는 의미를 하나 잡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아까 지적위원회는 무슨 기간? 심의 얼결 기간이잖아. 그러면 심의하고 얼결하죠. 그러면 얼결 정족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봐봐요. 동그라미 3번. 밑에서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회의는 읽어봐요. 제재경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경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무슨 정족수다? 의결 정족수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5일 때 2.5점짜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회의를 소집할 때 해일시 장서미 심의안건을 해일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5일 동그라미 각 위원에게 서면 동그라미 서면 동그라미 서면 동그라미 서면으로만 통지해 줍니다.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된다. 이러면 X예요. 그래서 5일 서면 그거 하나 잡아두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없어요. 지문 자체로 봐도.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한번 봐줘요. 오른쪽 2번을 가봐요. 지적 정량 뭐라고 써놨죠? 적부심사. 이 절차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메뉴에 이렇게 한번 써고 갑니다. 자, 널널하게 쓰세요. 하도 또 A씨 그럴까봐 미리 써고 들어가려고. 미리 이제 해주고 가려고요. 자,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좀 널널하게 써서 왔다 갔다 해서 절차도 좀 확인하고 가려고 그래요. 절차도. 자, 정부인입니다. 정부인이 하살표예요. 이렇게 써놔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이렇게 하살표. 지방지적위원회요. 지방지적위원회. 자, 요거는 이제 뭐예요? 여기는 국토교통부라고 써놔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 요거는 중앙지적위원회라고 써놔요. 중앙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이제 하살표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절차도가 다 나와요. 자, 요거는 적부심사의 재심사예요. 적부심사. 얘는 뭐예요? 재심사 등이죠. 재심사 등. 그렇죠. 재심사 등 업무가 걸려. 자,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이 토지 소유자. 여기 옆에다 써놔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자,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써놔요. 수행자. 자, 청구인은 누가 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정량 수행자. 작년에 요걸 한번 노려봤는데 여기에 출제가 안 돼서요. 요거를 한번 노려봤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여기를 한번 기대했는데 뭐예요? 예상대로 안 나왔어요. 근데 별표 5개짜리가 그나마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읽어봐요. 청구인.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읽어봐요. 지적 정량 수행자. 요걸 오지선상으로 만들 수 있죠. 왜? 청구인은 아까 지적 정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 정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거든. 그럼 자, 문제 나가요. 다음 중 지적 정량 적부심사 청구인이 아닌 자를 골라라. 1. 토지 소유자. 2. 이해관계인. 3번 지적 정량업자. 4번 한국국토정보공사. 4번 토지개발공사. 정답은 토지개발공사. 작년 출제위원이 뭐다 생각이 있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신이 뭐였어요? 대한지적공사였잖아.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좀 홍보를 좀 하려면 여기에서 문제를 좀 내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한지적공사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작년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라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가봐요. 자, 청구인이 누구한테가 시도지사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써요. 거처라는 걸 써요. 거처. 이게 작년에 별표가 5개였어. 근데 오늘은 여기에 어떻게 출제? 별표가 5개. 자, 거처입니다. 중요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너무 쉽게 출제돼서. 그럼 봐봐요. 다음 중 지적정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하나? 청구권자를 골라라. 그래서 작년에 제목 정답이 뭐였다? 지방지적위원회였다고. 그래서 작년에 너무 쉽게 출제하고 원래는 조문에는 시도지사한테 청구했었어. 근데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해달라고 그러냐면
지방지적위원회였다고. 그래서 여기 개정됨으로 작년에 2.5점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에 너무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올해 여기 다시 대도전하는 거야. 다음 중 그래서 절차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네요. 지적청량 적부심사 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한테 청구한다. 어때? X야. 누구한테 청구해? 지방지적위원회야. 그래서 개정 전하고 개정 후의 차이가 그렇게 이제 무지막지한 차이가 그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라는 단어가 엄격하게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날짜를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청구인은 시도지사를 거쳐 여기다 써놔요. 며칠? 30일에 해부를 해줘. 날짜가 이제 나오네. 며칠? 30일. 자, 그러면 지방지적위는 받았죠. 그래서 심의열개를 60일을 해줘야 돼. 그래서 60일. 그래서 중대상은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결정이 되면 지방지적위는 뭐다? 시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보내줘야 돼. 지체 없이. 그러면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받고 청구인한테 뭐예요? 7일이네. 요 7일에 송부해 준다라는 거야. 7일에 송부. 이게 이제 절차도. 이게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도가 됩니다. 적부심사 절차.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꼬리표를 안 붙여놓으면 헷갈려. 자, 시도지사는 며칠에 해부 붙여주냐? 얘한테 30일. 자, 심의열결 기간은 며칠? 60일. 연장 30일. 그러면 지체 없이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러면 통지는 누가 한다? 7일 이내에 통지해준다는 거. 누구한테? 청구인에게 7일. 그래서 7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외워봅시다. 여기 며칠이에요? 30일. 여기는 60일. 지체 없이 7일. 여기는 30일. 지체 없이 30일. 60일, 7일. 그렇죠. 다 헤어졌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바로 적부심사 절차도야. 근데 얘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재심사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90일이야. 90일. 그래서 요거 하나만 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헤어져서 날짜가 똑같아요. 자, 적부재심사는 적부심사를 준용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읽어봐요. 거쳐 누구한테서 해? 중앙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며칠? 30일. 며칠? 60일. 며칠? 30일. 지체 없이 어디로 보내? 바로 청구인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시도지사한테 보내주고, 자, 지적소관청에게 송부해줘. 왜 지적소관청에 송부해줄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한번 어떻게 읽나 봐봐요. 읽어봐요. 지적소관청. 그러지 말고 직권이라고 그래봐. 직권. 그래서 지적청량 적부심사 재심사 결의서에 대한 정리는 누가 해준다?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해준다. 무슨 정정? 직권 정정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봐봐요. 야간은 이게 돼. 우리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 참 다들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의미 정도만 확보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끝나면 뭐다? 시도지사는 청구를 해주죠. 시도지사는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주겠어? 이걸로 끝난다면 지적소관청에게 보내주겠죠. 그럼 지적소관청에게 뭐 하라고? 정정하라고. 그러니까 지적청량 적부심사 결의서는 무슨 정정사유다? 직권 정정사유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외우고 오늘 이제 체크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헤어져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청구인 읽어봐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청구인은 누구한테?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한다? 지방지대. 해부 30일, 심의열결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7일 통지해주고 불만이 있어. 재심사 청구 며칠? 90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며칠?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저쪽으로 보내고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자,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이게 바로 지적청량 적부심사와 재심사 절차도 완전히 끝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요거는 이제 암기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몇 개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자, 101페이지 가니까 거기 101페이지 지적청량 적부심사. 이제 밑줄만 그어놓으면 돼요. 밑에 가로 1번. 자, 줄 쳐놔봐요. 토지소유자 살짝, 너무 세게 말고 이해관계는 살짝, 지적청량 수행자 살짝 자르고. 그러면 청구인이 나오네. 자, 지적청량 성과에 대한 다툼인 경우 관할시도지사를 읽어 거쳐 지방지적인의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가로 2번에 가봐요. 가로 2번에 해부 동그라미 있잖아요. 해부. 그래서 밑으로 읽어요. 30일. 읽었어요? 그러면 가로 3번에 가봐요. 가로 3번. 심의열개는 며칠? 60일. 자, 그러면 직장을 넘겨봐요. 연장은 뭐예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며칠? 30일. 의결서 성분은 뭐다? 거기 지체 없이 줄잖아요. 지체 없이. 요 7일 장난친다고. 두 번째, 지체 없이 지도지사에 송부하며 의결서 성질은 거기 7일.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 거기에도 한번 키 잡고 그래서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가로 6번에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 기간만 좀 잡아놓자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인 의결에 불복한 경우 그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뭘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가로 8번에 가봐요. 바로 8번. 자, 가로 8번에 가니까 의결서 사본을 누가 대보래? 지적소관청의 성부. 그래서 가로 9번에 가봐요. 지적소관청의 등록상 정정. 이때 정정은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문제 한번 풀어봐요. 확인 문제. 자, 이제 애워졌는지 안 애워졌는지. 풀어봤죠? 자,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해봐요. 청구인이 시도지사를 거쳐 해부 며칠? 30일. 심의의결 며칠? 60일. 연장은 30일. 요거 며칠이? 60일. 근데 여기는 90일로 나왔잖아.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야. 자, 그러면 한번 외우고 오늘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그렇죠? 헤어지기 아쉽지만 헤어져야 돼요.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럼 읽어봐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청구인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역, 해부 30일, 심의의결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송부, 그 다음에 7일 통지, 며칠 90일 깨끗하게 끝났네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만약에 요 절차도가 나오면 요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요. 있어요? 15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일단은 뭐부터 찾아? 15일이 있으면 그거부터 찍으라고. 아까 여기 봐봐. 읽어봐.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 요거 있어 없어? 15일 없잖아. 그죠? 일단은 탁 쳐다보고 15일이 있어. 틀린 거 툭 찍고 뭐다 넘어가 버려 있으면 만약에 15일이 없다고 그런다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한 번만 더 하고 진짜 오늘 자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 재심사 청구 90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정도는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충분히 지금 이제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문제는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약 최소한 70%는 끝나 있으니까 많게는 100%가 끝나져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거진 이제 7, 80% 정리가 됐다는 이걸 자기화할 수 있는 것은 틈날 때마다 자꾸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드디어 대장경에 등기법이 돌아왔네요. 그래서 등기법 참 재미있습니다. 오히려 어렵기도 하겠지만 등기법처럼 재밌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재밌다라는 것은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다음 주에 빠지더라도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빠지더라도 그 다음 주에 좀 빠져달라는 거. 다음 주에 등기법 기초공사를 해야 돼. 그 기초공사를 함으로써 몇 페이지를 쏟아붓느냐. 500페이지를 다음 주에 쏟아붓습니다. 500, 많게는 600페이지까지 분량을 쏟아부어요. 다음 프린터가 몇 장밖에 안 되는데, 3장밖에 안 되는데, 그 3장에 뭐다 쏟아붓는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혹시 들어오실 때 프린터를 가지고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초공사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책으로 해서 쫙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날씨가 갑자기 풀리니까, 춥다가 풀리니까 감기 걸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